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TV 코리아의 혼자 생각입니다. 오늘 드디어 유튜브 TV 첫 방송입니다.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딴 나라들이 시기할 정도로 국민들이 똘똘 뭉쳐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부분은 나라 발전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저라도 나서서 문제되는 부분을 바꾸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를 개선해 보겠다는 생각에 대한민국 개혁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시작해 봅니다. 이 방송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의 생각이 변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혼자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국방, 반도체, 가전, 조선, 자동차, 바이오, 문화, 음식 등 많은 부분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세계 1위를 하거나 또 하기 위해 온 국민의 힘을 합해 밝은 미래를 위해 전진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 부분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사색 당파로 얼룩진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다고나 할까요? 도대체 발전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조직이란 게 몇 분이 잘한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정치 부문 개혁을 방송할 예정이고, 그 중에서 요즘 선거 기간이라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 먼저 제1탄의 일부로 오늘은 대통령 선거 방법의 문제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바로 2부 나은 대통령 후보 투표 방법에 대해 혼자 생각을 말해보려 합니다. 제2탄은 국회 개혁이 안 되면 나라 망한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말 안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먼저 저는 방송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인 두 가지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는 상식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또 하나는 갈라치기는 한국 사회의 암덩어리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역대 대통령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나에 대해 제가 준비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양력을 한번 봅시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오래간만에 보니까 감회가 참 새롭네요. 몇 분 빼고 다들 얼굴도 환하시고 좋은데 국민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자,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현직 대통령과 최규호, 윤보선 대통령은 분석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9분이시네요. 먼저 혼자 생각으로 느끼는 역대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중 아주 좋았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고, 좋은 대통령 2명, 보통 2명, 나쁨 2명, 아주 나쁨 3명으로 생각되네요. 이거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명 중 5명이 나쁜 대통령으로 평가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참 대통령 복이 없는 거네요. 또한 정부 수립 후 현재까지 74년 중 비정상적 방법인 쿠데타로 두 분이 대통령이 되어 통치한 기간이 무려 24년이나 되고, 그중 한 분은 불행하게도 부하에게 암살당하셨고, 무려 4분이나 교도소를 하셨고, 한 분은 국민들에게 쫓겨나서 외국으로 망명 가셨고, 또 한 분은 탄핵을 당해서 임기를 못 끝내고 하야하셨고, 또 한 분은 안타깝게 자살까지 하시고, 또한 나머지 몇몇 대통령의 직계가 여러 혐의로 교도소를 갔으니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대부분 상당히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특히나 우리 국민이 치를 떠는 것은 6.25 전쟁 당시 대통령 혼자 도망가고 거짓말과 다리 폭파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북한 괴뢰에게 죽고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의 아버지인 대통령이 자신의 직권 야욕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과 군인의 힘을 빌려 국민을 사살하고 고문했던 그런 대통령이 2분이나 있었으니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 아닌가요? 도대체 권력자들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칠까요? 뭐가 좋길래? 그 부분도 한번 간단히 알아봅시다. 대통령이 되면 일단 공짜로 5년 동안
관리비 없이 살 수 있는 청와대라는 어마어마한 집이 생기네요. 이거 대단한 득템 아닙니까? 그 규모가 대지 76,685평에 본관, 관저, 영빈관, 상춘제, 춘추관 등 수천 평에 이르는 최고급 건물이니 당연히 우리 일반 국민의 염원인 30평 강남 아파트와는 감히 비교조차 안 되겠죠. 거기다가 전용 비행기, 방탄차 이런 게 다 공짜로 주어지고 경호원, 비서, 외국 나가도 비자, 비행기표 끊을 필요 없고 극빈 대우받고 퇴임 후에도 경호받고 평생 연금 나오고 일단 어쨌든 갑자기 대박 인생 역전이네요. 이러니 서로 한번 해보려고 목숨 걸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를 토대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제 나름대로의 대책을 혼자 생각한 것을 말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다음 블로그 혼자 생각에 가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후보 자격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했다라고 혼자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법에 명시된 대통령 자격을 한번 봅시다. 이 표는 복잡하니 제가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그냥 돈 3억 정도 내고 정당에서 추천받거나 추천 못 받으면 최소 3,500명 이상 선거인단 추천받고 10년 내 범법자만 아니면 되네요. 이렇게 간단하니 매번 벌떼같이 수십 명이 나오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 출마 자격 조건이 이렇게 간단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혁의 첫 번째로 사법고시 같은 대통령 자격고시 시험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보다 한참 하위직인 구급 공무원도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하고 의사, 검사, 판사도 모두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왜 대통령 시험만 없죠? 대통령 고시 만들어서 머리도 좋고 학벌도 좋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집주인인 청와대를 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통령 학과 신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모든 부분에 대통령 전문 학과가 있는데 대통령 학과만 없네요. 하루빨리 대통령 학과를 신설하고 국방, 외교, 행정, 법률, 외국어 등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모든 개혁을 이수하게 하고 안 되면 일단은 정치 외교학부에 대통령 학과를 넣어도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실무 경력을 쌓아야 좋은 대통령이 되겠죠. 그동안은 너무 준비되지 않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 짧은 통치 기간에 배워가며 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었죠. 다음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연임 제도가 있었으나 독재에 놀라 헌법을 5년 단임으로 바꾸었는데 이 제도는 유능한 대통령 단속 시 지속적인 정책 유지가 곤란한 문제가 있고 또한 반대 정당으로 정권 교체 시 좋은 정책도 자기들 입맛에 바꿔버려 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는 독재 정치 위험도 없고 탄핵 방법도 있으니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직면한 20대 대통령 후보를 보는 국민의 시각은 어떨까요? 이번 대선은 대통령 찍을 사람이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기도 했지만 이번은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네거티브 공세로 가짜 뉴스를 까발리는 것도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후보 선출 시스템 문제입니다. 일단 후보 선출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당에서 한 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통령 업무를 잘할 사람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우선 국민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정당에서 추천함으로 때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대 대통령 선거에도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절대 준비되지 않는 이론과 실무가 탄탄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없게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한 가장 좋은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은 후보 중 아무나 대통령이 되어도 국정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대통령 후보가 추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한 대통령 자격고시 합격자에 한해 선거 3개월 전 후보 등록을 하고
정치 경력 증명, 주민등록 증명, 학력 증명서, 신원조회서, 재산 신고 및 범죄 사실 증명원, 토익, 토플 점수 등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1차 서류 심사로 20명을 선별하고, 두 번째는 대통령 당선 시 추진할 정책을 입안하여 제출하고, 후보 간 10일 정도 합숙 훈련을 통하여 서바이벌 게임으로 인성, 판단력, 통솔력, 체력 등의 점수에 자격고시 점수와 합산하여 평가 점수 산정 후 5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후보로 등록하여 약 2개월간 선거운동 후 대통령 투표를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행 시에는 전문가의 세부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 정도면 다들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할까요? 나라를 운영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면 5명 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나라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 엄격해져야 합니다. 세계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길인데요. 그래야 우리 국민이 모든 면에서 고통받지 않고 행복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으리라 혼자 생각해 봅니다. 선거 홍보 방법,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선거 기간 25일 중 100억 원 쓴다고 하는데 이거 돈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 지원금으로 대통령 선거 후 선거 결과에 따라 15% 이상은 100% 선거 비용을 보조해주고, 10에서 15%의 정당에는 50%를 정당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는데요. 글쎄요, 법 만드시는 분들이 절대 자기들 손해나게 만들지는 않겠죠. 더군다나 이번 대선은 후보당 한도액이 513억이라고 하니 이번 대선의 경우 선거 비용 보전 금액이 적게는 1270억 원, 많게는 1500억 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와, 올해도 아까운 혈세가 무지하게 많이 나가겠네요. 이거 개선해서 확 줄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25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공정한 정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흔히 쩐의 전쟁이라는 선거, 이제 그만합시다. 지금 온라인 시대니 TV 정책 토론으로 바꾸고, 대면 선거 기간도 확 줄이고, 현재 선대위라는 것을 구성해서 국회의원부터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당선되면 콩고물을 바라고 북적대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정치가 여러분, 혼자 생각은 후보 등록부터 선거운동 포함해서 2개월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부 지원은 버스 한 대, 승합차 한 대, 그리고 후보 토론 TV 방송 10회, 후보 홍보 방송 30회를 공영방송에서 제공하고, 경비는 후보당 1원씩만 지불하고, 나머지 경비나 인원은 자비나 자원봉사로 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한 가문의 영광인데 머리 안 빠지시려면 본인이 투자도 좀 하셔야죠. 우리 국민 중 단 한 사람도 자기가 낸 세금이 쓸데없는 데 사용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다음은 갈라치기 문제네요. 옛날에 영남 호남으로, 지금은 보수 진보로 갈라지더니 다시 친문 비문, 친박 비박 등으로 갈라치기 돼서 서로 헐뜯고 지만 잘났고 난리 부르스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갈라치기를 선동합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색 당파로 인해 나라가 망해봤으면 이제들 그만들 하셔야죠. 옛날에는 정치가들만 싸우는데 지금은 국민들도 갈라져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정당 정치의 대가인 위대하신 우리의 국회의원님들이 있다고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갈라치기 이제 그만하고 나라를 위해 생각을 좀 합쳐봅시다. 자, 다음은 선거인단에 대한 차후 보훈 인사가 나왔네요. 우리 정치가 빨리 버려야 할 문제이죠. 이건 별 설명 안 들어도 잘 알 것 같아 간략히 하겠습니다. 비전문가가 낙하산으로 장차관 수장이 되어 국가 운영이 개판된 사례가 우리 정치에 너무나 많았죠. 앞에 말씀드린 선거 방법을 하면 선거위원이 많이 축소되어 보훈 인사도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다음이 뭡니까? 대통령 후보의 선심성 정책 남발로 일어나는 부작용 문제네요. 선거운동 시 급조해서 선심성 정책 발표로 표 받아서 당선되었으니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대규모 정책은 임기 내에 못 끝나니까 그 다음 정권에게 넘어가고, 상대 정권에 넘어가면 두 진영이 생각이 다르니 이를 또 취소해버리고 또 바뀌면 다시 하고, 이 문제의 핵심은 애시당초 정책 수립이 대부분 비전문가인 선거 대책을 위해서 급조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정책 수립이 이렇게 날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 임기와 상관없이 연도별 추진 정책이 국민들 청원을 토대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고, 대통령 정책은 30% 정도만 검토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주관이 대통령이 아니라 주무부서의 공무원 및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최종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정부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자문위원단이라는 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이 번번이 화를 당하셔서 남아있을 수가 없다 보니 초짜 대통령께서 잘 몰라서 어려울 때 옆에서 훈수두는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이죠. 대부분 초짜끼리 모여서 국가의 큰일을 결정했으니 쉽지가 않았겠죠. 아마도 우리나라 정치 부분이 개혁을 통해 변한다면 전직 대통령이나 전 국무총리, 원로 자문회의를 만들어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운영하면 국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외국 사례로 보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이사회나 영국, 캐나다, 일본, 태국 등의 추미련이 비슷한 자문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후보 자격부터 선거까지 대강 훑어봤는데요. 당연히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혼자 생각이었고 일종의 조그만 팁만 제시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미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행여 본인들이 대통령 출마 시 좀 쉽게 혹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법을 안 바꾸고 계셨다면 더 소름 끼치는 일이고요. 뭔가 뜻 있는 기득권 측에서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셔야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기업가가 자신의 회사가 정치의 논리에 빠져서 손해가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삼류라는 말씀을 한 게 1995년이니 27년이나 지난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는 과연 사류일까요? 매우 궁금한 물음표를 던지며 지금도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부터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개혁방송 유튜브 코리아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제1탄 2부 보다 나은 대통령 후보 투표 방법 기대해 주시고요. 혼자 생각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